이번 화를 통해 쿤의 위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쿤 에드안의 첫 번째 신수 성질은 전기라서 쿤 가문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숨겨진 층에서 에드안은 가장 마음에 드는 3명의 자식만 곁에 두고 있었는데 그중 전기를 사용했던 게 바로 마스테니 자하드였습니다. 그래서 마스테니 자하드는 쿤 가문 중에서 제일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었고요. 쿤 마르코 아센시오는 창기라고 불리면서 특이한 창수를 구사하며 창에 특화된 캐릭터였습니다. 그리고 이카르디는 주술사였고요. 주술을 사용해서 마스테니 자하드를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에드안은 얼음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아게로가 완전히 쩔이라고 볼 순 없었는데요. 아게로는 자존심 때문에 창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고요. 쿤난처럼 전기를 사용하며 전투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은 데다가 이카르디처럼 주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쿤 가문이면서 등대직이라는 설정 자체가 어느 정도는 쿤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았죠. 그런데 이번 마지막 정거장 에피소드에서 칼라반 다음으로 높았던 부군단장 엘파시온이 등대직이었는데요. 엘파시온은 고대의 하이랭커였던 화이트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면서 등대지기가 아리의 가문에 대적할 수 있다는 설정이 나왔고요. 44층의 지배자였던 쿤 로얄 엘리엇이 얼음 속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등대지기와 얼음 속성이라는 설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드러났습니다. 작가님이 엘리엇과 에반켈의 실력은 비슷하다고 말했으니 엘리엇의 랭킹도 대략 60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. 쿤이 엘리엇과 같은 속성이라는 건 쿤도 최소 60위까지는 클 수 있다는 걸 뜻했습니다. 그런데 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쿤이 연운의 힘 일부를 흡수해서 영가문의 힘까지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만약 쿤 가문이면서 영가문의 불꽃까지 다루게 된다면 엔 자하드처럼 식가문 2개의 힘을 다루는 게 되니 향후 엔 자하드의 위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쿤의 잠재력은 랭킹 7등인 엔 자하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고요. 그럼 쿤이 꿈꾸는 대로 향후 랭킹 6등인 에드안에 대적한다는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죠. 한편 라크의 네이티브원 능력은 숨겨진 층에서 처음 개방되는데요. 이후 마지막 정거장에서 에반켈이 능력을 사용할 때 또다시 능력이 개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수한 경우에만 능력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이번 화를 통해 라크의 능력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사용될 수 있다는 설정이 드러났고요. 점점 봉인이 풀리면서 탑의 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라크의 모습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탑을 올라갈수록 신수의 농도가 짙어져서 네이티브 원으로서의 봉인이 풀리는 건지 아니면 라크 개인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회색머리 남자는 마지막 정거장에서 나왔던 항상 묻는 레비와 연락하는 사이라고 나왔는데요. 레비처럼 주술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얘도 자하드한테 힘을 받아서 선별 인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갑자기 통수 친다는 설정이 좀 어이없긴 했는데요. 얘는 영가문 직계 유아를 쓰러뜨렸으니 최소 10가문급 실력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밤이 너무 강해서 패배했을 뿐이지 얘도 충분히 강한 편에 속하죠. 마지막으로 베이로드 야마는 카라카를 꼬맹이라고 불렀는데요. 퍼그에서 1세대 슬레이어는 자하드와 십가주들과 동시대였던 퍼그의 수장 미르치아 누스렉을 뜻하고요. 2세대는 퍼그가 완전한 어둠이 되었을 때 출연한 화이트나 야마 같은 캐릭터들을 뜻합니다. 그리고 3세대는 가장 최근에 슬레이어가 된 카라카 시대 이후부터를 뜻하는데요. 그래서 카라카는 에반한테 애송의 칩을 받기도 했던 거고요. 하진성한테는 애기 취급을 받으면서 개무시를 당했던 겁니다. 야마 입장에서는 이런 풋내나는 애송이가 협상하러 왔다고 하니 당연히 얼탱이가 없었겠죠.